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파트 한 채 값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 또는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채널에서는 주로 상가주택, 일반 빌딩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해서 특히 재테크, 부동산 정보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채널에는 이 두 주제에 관련된 영상이 많이 있으니 지난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와 건축 그리고 부동산 투자 등에 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갖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얼마 전 만난 어느 젊은 건축주분과의 대화 내용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3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나도 강남 빌딩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책을 이야기하면서 그 책에 나온 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활용해서 서울의 요지에 건물을 짓고 싶다는 것으로 자신이 알아본 몇 개의 대지에 대하여 상담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즉 그분은 그동안 이런 유튜브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책 그리고 부동산 강좌 등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건축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으로 건물을 보유해서 소위 건물주가 되려는 계획을 가지고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또는 직접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방법 등 다양한 생각을 해오신 분이었는데 사실 이러한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신 사람들은 대단히 많지요. 특히 요즘 아파트값과 아파트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보유한 이런 아파트를 활용해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투잡으로 또 직장과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은퇴 후 노후 대책으로 상가주택이나 일반 근생건물 등 건물주가 되려는 분들이 많아져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관심이 있거나 특히 상가주택, 근생건물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재테크와 건물주 또는 디벨로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사실 건물주가 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 특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경기 상황 등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주나 이런 건물 등을 위한 건축 사업을 하는 것은 주식이나 경매 등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땅과 건물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다 잘하는 경우 디벨로퍼로도 발전해 나갈 수도 있으며 특히 요즘 살고 있는 아파트 등이 많이 올라 이를 잘 활용하면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도 투잡도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건물주가 되려는 것은 비단 요즘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이러한 건축을 하는 디벨로퍼로 즉 소위 직장사로 많은 돈을 벌었고 심지어 그런 분들 가운데는 건설회사로까지 발전시켜 현재 잘 알려진 아파트나 상가 건물 등을 건축하는 대형 건설사 대표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경험한 실질적인 사례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여러 영상들을 본 채널에 많이 소개한 바가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영상들을 보시면 실질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누구라도 건물주 또는 디벨로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건물주가 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빌딩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일부 재력가들이나 유명 탤런트 또는 프로 선수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으로만 생각해서 일반인들이나 특히 직장인 등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선 땅값만 해도 그렇고 건축비 또한 만만치 않았으며 이러한 건물을 짓는다는 것조차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담감 등이 많아 그랬던 것인데 이제는 이런 나도 강남 빌딩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책과 같이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나도 강남 빌딩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땅값이나 건축비에 비해서 요즘 아파트 값이나 아파트 전세값이 훨씬 더 많이 오른 데다 대출, 공동사업 또는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금융제도로 자금 동원 방법도 예전과 다른 상황이며 특히 건축 시스템 등 건축 환경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고 투명해져 그야말로 요즘처럼 건물주가 되기 쉬운 때도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주가 되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건물을 직접 건축해서 건물주가 되는 것은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로 가능해서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데 비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이 구상하는 지역에 자신의 의도에 맞게 설계한 건물을, 특히 꼭대기층에는 자신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지금까지 살고 있던 아파트보다 훨씬 넓고 좋은 공간의 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어서 새로운 건물을 보유하면서도 거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요즘 웬만한 지역의 웬만한 아파트값, 아니 전세값으로도 그 누구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직장인들의 투잡과 노후 대책에 관한 것으로, 요즘 사람들은 건물주가 되어보겠다고 상담한 분처럼 특히 30, 4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재테크나 투잡 등 일찍부터 경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오래전부터 이런 건물주가 되는 것은 곧 퇴직이나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에게 노후 대책으로, 또 이런 건물을 짓는 건축사업은 은퇴 후 마땅히 할 일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각광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주식이나 경매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 건물주가 되는 것은 건축사나 시공업체 등에서 거의 모든 일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직장생활과 자신이 하는 사업을 하면서도 충분히 투잡으로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값과 다양한 금융제도 등으로 이런 건물을 지어 그 건물에 살면서 매월 일정한 임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잘하면 디벨로퍼로 직장인들의 로망인 자기 사업까지 도전해 볼 수도 있으니 이보다 더 안정적이고 좋은 투잡 수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50대면 조기에 회사를 퇴직해야 하거나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이트한 직장 분위기, 그리고 한정된 급여 등도 요즘은 30, 40대가 젊었을 때부터 일찍이 노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 같은 사정은 곧 퇴직이나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는 더더욱 절실한 상황 같아 보입니다. 즉 50대 젊은 나이에 퇴직이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퇴직 후 마땅히 새로운 일을 하기 쉽지가 않은데, 요즘 웬만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아파트를 활용해서 건물주가 되면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매월 일정한 임대 수입이 생기므로 은퇴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의 사업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장래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건강하고 적극적인 분들의 경우에는 건축한 건물이 팔리는 경우 또 다른 건물을 계속 짓는 소위 디벨로퍼로 활동할 수도 있는데, 무리하지 않게만 한다면 마땅히 할 일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건물을 지을 곳도 또 건물의 종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곳에 어떤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하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주로 강남 등 대도시의 요지에 있는 건물 등만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곳의 건물들이 유망하고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곳은 그만큼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또 원하는 그런 건물을 구하거나 건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요즘은 이런 건물을 지을 곳도 많고 또 이런 건물의 종류도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형 건물은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소위 상권이나 임대성이 좋은 역세권 등 유망한 지역도 많고, 특히 요즘 전국 각지에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에도 4층 규모의 상가주택이나 근생빌딩 등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아주 많습니다. 또 서울 등 기존 도시의 시가지에는 낡은 집이나 건물을 매입해서 새로 신축할 곳은 무수히 많고, 판교, 광교, 유래 등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나오는 상가주택이나 근생빌딩을 위한 택지는 경쟁력도 높고 또 지역과 위치에 따라 프리미엄도 차이가 많은데, 이런 신도시 등은 개발 여지와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대단히 유망한 곳도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건물의 종류도 과거에는 그저 일반 빌딩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등 주거용 건물로부터 저층부는 근생, 상층부는 다가구나 다세대로 된 상가주택, 또 상가와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로 된 주상복합 건물 등 건물의 종류와 규모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위치에 따라 경쟁력과 사업성, 임대나 분양성이 좋은 용도의 건물로 설계하면 되는데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요도 많고 임대료도 비싸 서울과 같은 기존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신도시 등 웬만한 지역의 상가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두세 개 층의 임대주택에 대한 전세금만으로도 공사비를 충당할 정도로 요즘은 이런 건물을 지을 곳도 많고 건물의 종류도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런데도 왜 그 비싼 아파트에 그대로 살까라고 하는 것인데 설계나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주들의 사정과 특히 자금 상황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마련인데 그동안 건축을 하면서 만나본 대부분 이런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하려는 건축주들은 대체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대출 등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건축을 하는 자금원이 아파트나 아파트 전세 등인 것 같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이 거주하는 집에 몰려있는 것 같고 또 요즘 아파트값이나 전세값이 높아 이런 자금이면 이러한 건축뿐만 아니라 웬만한 일은 거의 못할 일이 없을 정도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비싼 돈을 그냥 집에만 묵혀둘 일도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살고 있는 집까지 날려버릴 수도 있겠다는 염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비싼 아파트를 머리에 이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이를 잘 활용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넓고 좋은 자신의 집을 마련하면서도 매월 임대 수입을 올리거나 부동산적인 장래성을 더 기대할 수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디벨로퍼라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파트는 자녀 교육이나 직장 등 거주성으로 좋고 또 그런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더 값이 올라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등 각자의 상황과 자금 사정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런 아파트를 잘 활용해서 상가주택 등의 건물주가 되는 것은 주식 등 다른 재테크와는 달리 땅과 건물이라는 안전하고 확실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특히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 문제도 해결하면서 또 매월 임대 수입 등 많은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이나 특히 퇴직이나 은퇴를 앞두는 사람 등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만나본 대부분의 건축주들 치고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 여유자금만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심지어는 자신이 살고 있던 전셋집까지 활용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점에서는 요즘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전세금이 얼마나 높은지 요즘은 아파트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데다 이런 전세마저 구하기도 어려워서 차라리 이런 기회에 그런 돈이면 내 집이나 상가 건물 등을 짓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이러한 전세금과 대출을 이용해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자, 이제까지 아파트 한 채 값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 또는 나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재테크와 건물주 또는 디벨로퍼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누구라도 건물주 또는 디벨로퍼가 될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직장인들의 투잡과 노후 대책에 대해서 또 네 번째로 건물을 지을 곳도 또는 건물의 종류도 많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왜 그 비싼 아파트에 그대로 살까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약간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것은 제가 부동산이나 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 건축 전문가로서 막대한 재산이 걸린 문제에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나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자칫 건축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오해를 사지 않을까라는 점과 요즘 코로나 등으로 경제도 좋지 않고 또 임대 상황도 좋지 않아서 예전에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말이 무색해졌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자신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겠지만 그동안 만나본 수많은 건축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특히 얼마 전 상담한 젊은 직장인과의 대화 등에서 느끼는 점 등이 많아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봤고 혹시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그동안 제가 만나본 이런 분들의 사례와 경험 등 본 채널에 이런 분들을 소개한 관련한 영상들을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라고
또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이와 관련된 많은 다른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